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들리시죠? 네. 네, 태양 학생 고맙습니다. 상호, 성아, 정우, 주영, 태원. 네, 잘 들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클래스에 공지해 드린 대로 인간 본성은 선한가, 악한가, 그리고 그 인간 본성, 선함과 악함에 따라서 정치, 경제, 교육, 제도는 어떻게 성립이 되는 것인가, 어떤 내용으로 구체화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 인간 본성은 선한가, 그리고 본성에 따른 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는 사마천 사기와 연관되면서, 그리고 특히 사마천 사기를 설명하면서 우리 지금 다룰 이 내용에서는 사마천 사기를 읽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교재, 즉 다른 명작으로서 뭐 맹자와 같은 다른 고전도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른 명작도 같이 한번 간접 독서를 해본다라는 의미로서 이번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하천 사기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셨겠지만 그리고 읽고 계시겠지만 상하천 사기는 여러 사람들 그 거기 등장하는 여러 사람들의 이제 어떠한 업적들, 그 역사적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서술을 해 두었죠. 그게 사마천 사기의 형식적인 측면입니다. 많은 사람들, 뭐 열전, 본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업적이나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서 발생되었던 역사적 사건 등을 설명해 두은 건데 이 외에도 그렇다면 사마천이 사기를 왜 서술했는가? 우리 그 사마천 사기 서술 목적과 동기를 우리가 첫 시간에 아마 사마천 사기를 설명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뭐 직업적 사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버지 유언도 있었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자의 무엇을 계승한다라고 그랬었죠. 공자의 무엇을 계승한다라고 공자가 쓴 역사서 사서 오경 중에 오경의 하나인 시경, 서경, 역정, 주역, 요 얘기, 다른 하나, 봄과 가을, 뭐 이렇게 춘추를 계승한다라고 그랬었죠. 그런데 그 공자가 쓴 춘추의 내용을 보면은 특히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때 어떻게 해서 대동사회, 즉 모두가 다 평화롭고 안정된 사회에서 조화롭게 살 수 있는지를 정해놓은 책이거든요. 그때 주나라 당시의 왕들은 어떻게 백성들을 통치하고 있었느냐라고 할 때 공자가 이야기한 바는 바로 육아 사상으로 통치했기 때문에 대동사회, 즉 평화로운 사회가 달성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덕으로서 달성됐기 때문에. 지도자가 덕으로서 백성을 다스린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랑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린다는 이야기. 어떤 강력한 법이나 제도 이런 것들로서 백성을 억압하기보다는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그저 사랑으로서 좋은 말로써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러한 교육, 즉 인의 예지를 교육하는 측면으로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평화로운 사회, 대동사회는 가능하다. 어떻게 해놨는지를 이제 적어놓은 게 춘추예요. 공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에는 어떠한 배경이 있었느냐라고 하면은 즉 천이라고 하는 하늘은 일종의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천은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항상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창조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선하게 창조했던 얘기. 백성은 원래 착하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착하게 만들어진 존재. 이것은 이제 공자 혹은 맹자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왕도 역시 백성 중에 한 명이니까 선하게 태어났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선하게 태어난 선한 왕이 선한 백성들을 봤을 때 굳이 강력한 법이나 통제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 가르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네 가지 이의예지 이것만 잘 가르치고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할 수 있게끔만 해주면은 이게 훌륭한 통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인의 예지를 가르치고 잘 배워서 이인의 예지대로 사는 삶 이것을 이제 덕이 있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맹자는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인간이 왜 선하게 태어났는지 근거를 이제 네 가지로 제시를 하죠.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춘추를 계승하기 위해서 사마천은 사기를 썼는데 화생열전을 우리가 살펴봤었지만 화생열전에서 사마천은 의심을 품습니다. 어떤 의심? 인간의 본성이 과연 춘추의 저자인 공자, 맹자의 말대로 정말 선한가? 그렇지 않다라고 봤었죠. 자신도 그렇게 직접 경험을 했었고. 화생열전에서 사마천 사기가 생각한 인간의 본성은 오히려 어땠습니까? 선했습니까? 어땠습니까, 여러분? 선하지 않고 악한 존재라고 볼 수 있겠죠. 이기적인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욕구만 충족시키려는 그런 존재였었어요. 자신에게 이득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그게 올바르다 할지라도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불쌍한 사마천을 도와주는 것이 올바른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마천을 도와주게 되면 자신에게 어떤 해가 됩니까? 즉 어떤 이익도 되지 않으니까 도와주지를 않았었어요. 여기서 사마천은 의심을 품게 됩니다. 인간의 본성이 과연 선하냐? 아니다. 악하다. 이기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들이 한 국가의 지도자, 왕이라고 한다면 백성들은 이기적이고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러면 덕으로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겠습니까? 올바르지 않은 방법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국가의 지도자예요. 국가의 지도자예요. 백성들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야. 그러한 백성들을 다스릴 때, 그렇죠. 병찬하셨죠. 그러한 백성들을 다스릴 때 항상 사랑으로, 올바름으로 그에 관한 지식과 교육만 시킨다고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왜? 어떤 존재가 백성들은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니까 말도 안 들을 거예요. 말도 안 들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나쁜 짓을 하지 않게끔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사람들 간에 나쁜 짓도 엄연히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갈등과 반목만 생기겠죠. 그럼 사회가 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평화롭지도 않고 조화롭지 않은 사회가 구성될 겁니다. 그게 바로 춘추 전국시대 아니었습니까?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병찬 학생, 도현 학생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강하게 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이 필요한 겁니다. 법이 필요한 겁니다. 즉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이라는 정치 제도 서로 다르게 구현이 될 수 있고 경제라는 것도 다르게 다른 방식으로 될 수 있고 하물며 교육이라는 것도 다르게 구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학생들이 모두 악하고 이기적인 존재야. 말 되게 안 들어. 그럼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그렇죠. 조금 맞아야 말을 듣겠죠. 이거 좀 딴 얘기인데 저 중고등학교 때는 흔히 말하는 체벌, 사랑의 매 이거 그때는 당연했었어요. 뭐 지금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중고등학교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마다 체벌 이거 당연했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제 영어 선생님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데 영어 선생님 별명이 영구예요. 영구. 영어 선생님의 행동이나 외모가 영구라서가 아니라 걸리면 영구가 된다. 해가지고 연구했었어요. 연구. 거의 매일 수업 시간 5분 전에 단어 시험 보고 50개씩 숙제 냈습니다. 하루에 한 개씩. 영어는 거의 매일 일주일 5일 중에 4일 수업 들어가 있죠. 4일 내내 단어 시험 보고 시작하고 안 되면은 그냥 이렇게 손바닥 맞는 게 아니라 여기 여러분 여기다가 발을 올려요. 발을 딱 올리고 이렇게 엎드리면은 선생님이 이제 그 연구 선생님의 그 사랑의 매가 따로 있어요. 그냥 요즘 뭐 흔히 문방구에서 파는 그런 매나 아니면 뭐 그 불교 절에서 쓰는 그 죽비 이게 아니라 그 선생님은
연구 선생님이 쓰는 그 사랑의 매도 별명이 있었어요. 닉네임이. 단무지. 단무지. 왜 단무지냐면 이 한 길이는 이만한데 노란색이에요. 노란색 그 플라스틱 파이프예요. 파이프. 파이프니까 속이 비었죠. 여러분 체벌 맞아봐서 맞으신 분들 저같이 많이 맞아보신 분도 알겠는데 속이 꽉 차 있으면 그거 그렇게 안 아파요. 속이 비어야 속이 빈 걸로 맞아 좀 아픕니다. 선생님이 저기서부터 이제 수업 시작하면 저 복도 끝에서부터 이렇게 걸어와요. 걸어오는데 이거 한 손에 이제 책을 딱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이거 단무지를 들고 옵니다. 이렇게 휘둘리면서 옵니다. 복도 전체. 그러면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에 흔들리면 소리가 나죠. 윙, 윙 소리가 납니다. 아 그때 막 살벌하죠. 이거를 벅벅 때리는데 10대씩. 그런데 저는 맞기 싫어서 선생님이 아무리 숙제를 내줘도 저는 그게 하기 싫었거든. 근데 했어요. 왜? 맞기 싫어서. 맞기 싫어서. 내 욕구, 내 욕구는 공부를 하기 싫어해. 그런데 강한 처벌이 두려워서 나는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도 영어를 제일 잘했었어요. 성적, 뭐 수능도 영어로 제일 잘 봤었고. 그리고 그때 배웠던 걸 아직까지 다 기억에 남습니다. 모든 문법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미국으로도 유학을 갔었었는데 문법 걱정을 하나도 안 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배운 거로도 충분했었어요. 말하기나 듣기 이런 건 좀 나중에 문제, 뭐 어휘력 이런 건 나중에 문제겠지만 문법은 좀 걱정 안 했었어요. 뭐전 세계 어딜 가든 한국 사람들이 문법을 제일 잘하잖아요. 저도 그때 배운 거로 다 했었습니다. 이렇게 또 교육적 측면에서 봤을 때도 인간 본성을 어떻게 본에 따라 가지고 교육적 방식이 다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에 소크라테스 같은 경우는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연구 선생님처럼 강력한 체벌과 뭐 이런 걸로 교육하는 게 옳다고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하게 태어났었고 이미 많은 지식들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저 사람으로서 그것을 상기 원래 알고 있었던 건 상기만 시켜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인간 본성에 따라서 정치나 경제나 교육 이런 제도가 각각 다 바뀝니다.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클래스에 올려드린 교재, 한글 파일 교재 인간 본성 선한가라는 교재를 보면 1쪽에서부터 이 1쪽에서부터 5쪽까지는 인간 본성에 대한 개론적인 설명, 인간 본성 연구가 왜 제기되었는가에 관한 개론적인 설명이면 6쪽에서부터 여기 8쪽 2단락까지는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은 크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성악, 성선, 그리고 악도 선도 아닌 성무선악선.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중요한 두 가지, 성선과 성악만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5쪽에서부터 8페이지 처음까지는 첫 단락까지는 성선과 선악에 대한 설명, 그리고 나머지 이 8페이지 후반부터는 제도들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 건가에 관한 이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본성에 관해서 우선은 동영상 자료 하나를 보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검거된 용의자가 정치는 경찰 조사에서 추가 범행을 부인했지만 신용카드 등을 훔쳐 명품을 구입한 20대 임신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연쇄살인범 강호순을 붙잡게 된 버스 뒷문을 자세히 봐주시죠. 한 남성이 할머니를 업고 내리고 있죠. 할머니를 업고 내리는 남성은 이 버스의 운전기사입니다. 거동이 불편해 버스에서 내리기 힘든 노인을 업어서 하차시켜 드리는 장면을 보셨는데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우리 자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페이지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이 페이지. 자, 동영상에서 봤다시피 인간 본성론에 대한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맹자로 대표되는 성선설, 그리고 순자로 대표되는 성악설, 그리고 고자로 대표되는 성무설악설이 있었습니다. 고자보다는 가장 대비되는 두 이론, 성선설과 성악설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맹자와 순자를 포함한 대부분의 중국 철학자들이 인간 본성을 순수하게 이론적 측면에서 탐구했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정말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선일까 악일까 이것만 탐구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이유로만 탐구했다는 거 아닙니다. 물론 중국 철학자들만이 이걸 탐구한 건 아니에요. 서양 철학자들도 탐구했었습니다. 서양 학자도 탐구했었어요. 물론 이 중국 철학자들은 인간의 본성이 선이냐 악이냐로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서양학자들은 선과 악의 개념보다는 이기적이냐 이타적이냐 이런 개념으로 탐구했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동양 서양 다 탐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탐구할 때 인간 본성에 탐구할 때 단순히 이론적으로만 이것이 정말 선일까 악일까 그것만 탐구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항상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성론을 구성하고 변형시켜 왔다라는 겁니다. 이 점은 다음과 같은 역사적 사실에도 충분히 확인될 수 있다. 즉 중국 역사에서 맹자의 성선설이 국가 공권력에 저항하기 위해 호족들 및 지주들이 선한 본성을 갖춘 자신들을 간섭하지 말라는 이념적 논거로 사용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어떤 왕이 있을 때, 큰 왕이 있고 제후국들이 있을 때 제후국의 그 제후국 군주나 혹은 그 백성들도 모두 위로부터의 간섭을 막기 위한 것으로서 성선설로 주장했다는 얘기예요. 정치적으로. 왜? 그 근거는 뭡니까? 나는 선하게 태어났어. 네가 나에게 강제하지 않아도 나는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일을 다 할 수 있어. 뭐 나중에 이야기했지만 맹자는 또 이 인간의 본성은 성선 한 것뿐만 아니라 양지 양능의
능력도 가지고 있다라고 봤거든요. 양지양능이란 뭐냐? 여기 잠깐 적어보면은 양지양능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능이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내가 선하게 태어났음을 알고 어떻게 하는 것이 선하게 할 수 있는지 선한 행동인지를 알고 행할 수 있다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본성, 성선설과 양지양능이 합쳐짐으로써 내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존재가 모든 백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어떤 제약이나 간섭 등을 막는데 그런 정치적인 의도로 쓰였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반면에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순자 법가의 대표적인 사상가 하면은 우리 사마천 사기에서는 상황하고 한비자가 나오는데 순자는 법가는 아니에요. 순자도 유가입니다. 유가. 맹자와 똑같은 유가예요. 왜 유가이고 그럼 법가는 뭔지는 나중에 설명을 한번 다시 드릴게요. 순자나 법가의 성악설은 군주가 국가 공권력을 정당화할 때 그 논거로서 사용되었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군주가 성악설 같은 경우는 백성들은 어디까지나 악한 존재이고 욕구만 추구하는 존재니까 군주인 나는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돼? 사랑으로 다스려서는 안 돼. 강력한 법과 처벌, 제재로서만 다스려야 돼. 이게 순자나 법가, 상황 한비자가 이야기했던 바예요. 서양에도 그런 사람 있죠. 누굽니까? 그렇죠. 마키아벨리가 쓴 책 보면 뭡니까? 마키아벨리 맞아요. 군주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 선악이란 윤리적 개념이 칠한은 뭐냐?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린다라는 의미의 칠한이거든요. 즉 맹자하고 순자, 한비자, 법가 이런 사람들 활동한 당시가 어디라고요? 사마천 사기 배경이 됐었던 춘추 전국시대예요. 어지러운 세상이었을 거죠. 이 어지러운 세상을 다스리는 칠한이라는 정치적 개념과의 불가분에 놓여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성선설에 따르면 개체가 외부의 강제적인 간섭 없이도 정치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본 반면 성악설에 따르면 외부의 간섭이 없을 경우 개체는 정치적 무질서, 카오스만 초래할 뿐이라고 본 겁니다. 그동안에는 이제 중고 철학자들이든 서양 철학자들이든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정말 인간의 본성이 착할까 악할까만 놓고 이론적으로만 순수하게 탐구한 게 아니라 그 본성을 연구한 데에는 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정치든 제도든 교육이든 이런 걸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다른 것들을 위해서 먼저 선행 연구로서 이 인간 본성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맹자 같은 경우는 제 맹자의 이론은 제도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5페이지서부터 본격적으로 맹자의 성선설의 내용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먼저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맹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인간의 본성은 선한 태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특히 맹자는 이제 고자와의 논쟁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부터 먼저 한번 보실게요. 맹자에게서 버드나무가 나무 술잔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버드나무가 원래 가진 자신의 본성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비춰졌다는 얘기입니다. 맹자의 주장을 들었다면 고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을지도 모른다. 당신에게는 냇가에 살아가는 버드나무가 인간에게 유용한 재료로만 보일 뿐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단독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는 생명체로 이해되지 않는다. 맹자하고 고자하고 버드나무 논쟁을 통해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한 건 뭐냐면 고자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버드나무예요. 버드나무인데 이 버드나무는 그냥 버드나무일 뿐 버드나무를 어떤 술잔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버드나무에게는 술잔이라는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술잔이라는 게 없어요. 즉 버드나무 그 자체로일 뿐 술잔이 될 수 있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맹자는 그렇지가 않아요. 맹자는 버드나무에게도 이미 술잔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능, 그러한 기능이 포함됐다는 얘기입니다. 즉 맹자가 생각하기에 인간은 버드나무이고 술잔은 선한 본성이라면 이미 우리는 선한 본성을 발휘할 수 있게끔 그렇게 태어났다는 얘기고 고자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냥 버드나무일 뿐 술잔으로 되든 뗏목이 되든 하는 것은 원래 버드나무가 가진 성질이 아니라 외부에서 누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악하거나 선하거나 그런 본성이 없이 그냥 원래대로 버드나무처럼 그냥 태어났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태어났다는 것이 이제 그 고자하고 맹자하고 논쟁을 벌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맹자에 따르면 버드나무에게 나무 술잔이 될 수 있는 본성이 있다고 보이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특정한 인간의 본성이 미리 잠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특정한 본성, 즉 선한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 어떤 본성입니까? 맹자가 이야기한 선한 본성이 잠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용이라는 책 혹시 사서오경, 특히 사서 중에 대학 중용 논어 맹자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중용이라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중용이라는 책. 굳이 뭐 읽을 것까지는 없는데 저는 전공이 철학이라서 전 학부 때 중용이라는 책 논어하고 맹자는 안 읽어서도 중국에서 관한 철학 이야기를 하면서 대학하고 중용을 읽었었어요. 중용에서 배운 건데 혹시 중용이라는 책 첫 구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적어봐 주실 수 있나요? 중용의 첫 구절. 중용의 첫 구절. 중용의 첫 구절. 여기 철학 학생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철학 학생들 중에서 이야기 해줄 분 계신가? 중용의 첫 구절. 그렇죠. 맞습니다. 이연예인. 맞아요. 오, 좋습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천명지위성이라고 시작합니다. 천명지위성. 하늘이 명했다. 여기서 명은 이름 명자가 아니라 목숨 명자예요. 명명하다 쓴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명했어요. 뭘 명했어? 다음과 같은 본성. 어떤 본성이냐?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성이 있다. 본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맹자는 그것을 성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명지위성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솔성지위도라고 합니다. 솔성, 그러한 본성을, 선한 본성을 잘 다스리는 것. 그게 바로 도다. 도. 그게 바로 하늘의 길, 하늘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도를 아십니까? 할 때 그 도이지. 길거리 홍대 지나가다가 만나는 도를 아십니까? 그 도 아니에요. 그 도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 하늘의 이치는 뭐냐? 맹자가 생각하기에 하늘의 법칙, 하늘의 이치는 뭐냐?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선한 본성을 잘 가꾸는 것, 그대로 잘 유지하는 것, 그게 도란 얘기입니다. 하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선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통하느냐? 수도지위교라고 하는 겁니다. 수도지위교. 그 도를 잘 닦는 방법은 뭐냐? 바로 교육이라는 거예요. 교육.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하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 그리고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는 것이 하늘의 명령이고 그게 법칙이야. 도야. 어떻게 다스리느냐? 그것을 교육을 통해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에게는 선한 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맹자와 교육 하면은 유명한 일화 있지 않아요? 한자어도 있는데 맹자와 교육, 맹자하고 교육에 관계된 어떤 유명한 일화 내지 뭐 한자 성어도 있는데 맹모 삼천지교죠, 그렇죠? 맹모 삼천지교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고 그러죠. 첫 번째 어디로 갔습니까? 장의사 하는 곳에 들어갔으니까 염하는 것만 자꾸 배우네. 곡하는 거 배우고. 그래서 이사 갔습니다. 어디로? 시장 옆으로 갔어요. 이거 뭘 배웁니까? 장사하는 거 배웠어. 다시 어디로 갔어요? 서당 옆으로 갔죠. 당시에 서당, 향교에서 뭐 배웁니까? 이 인의예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태어난 선한 본성을 잘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는 겁니다. 유지시키는 거예요. 이게 대학, 이 중용, 구전, 천명지위성, 천명지위성, 소성지위도 수도지위교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맹자에게는 인간이 그러한 선천적으로 가진 본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늘이 우리에게 선한 본성을 부여했어요. 그런데 우린 맹자에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야, 맹자, 근거를 대봐. 근거를 대봐.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다는 근거를 대봐. 라고 하니까 맹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4가지 단서. 사단을 제시하죠. 사단.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사람이 갑자기 어린아이가 장차 우물에 빠지는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모두 깜짝 놀라고 측은해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것은 어린아이의 부모가 교분을 맺으려고 해서도 아니고 지역사회 친구들에게서 칭찬을 바라는 것도 아니면 우물에 빠지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기 싫어서 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관찰해보면 측은해하는 마음 바로 뭡니까? 하나, 단서 첫 번째 하나. 우리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그 근거로서 첫 번째 측은지심. 측은해하는 마음. 측은지심. 측은지심은 이게 나중에 인으로 연결됩니다. 측은지심. 불쌍한 사람을 보면은 불쌍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걸 가지고 있고 그것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양하는 마음. 사양하면 거절할 줄 아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바로 뭡니까? 사양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얘와 관계된 거고. 그 다음 사양지심. 그 다음 시비지심. 시비지심은 지와 관계된 건데 시시비비를 따진다. 시시비비를 따진다. 옳고 그름을 따진다. 라는 의미. 옳고 그름이 아니라 그 시시비비 분별을 할 줄 안다.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 시비지심.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있는 거. 수오지심.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해. 의와 관계된 거죠. 의의 단가. 이렇게 해서 4가지 단서. 이는 예지로 구성이 되고 이 4가지 단서가 사단으로 연결이 되면 4가지 단서가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는 근거로 연결이 되며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4가지 단서, 우리의 4가지 마음을 잘 가꾸고 유지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위를 했을 때 드러나게 되는 것은 4가지 덕이라고 해서 이인의 예지를 4가지 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4가지 덕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의 예지. 우리 조선시대 통치 이념은 지금 맹자로 이어지는 이 성선설을 근거하고 있거든요. 이인의 예지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이인의 예지를 매우 중요시했습니다. 오죽했으면은 조선시대 때 건축했었던 많은 건물들에게도 이러한 이름이 쓰이고 있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조선의 개국 공신인 삼봉장교전 난양 우선을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큰 몸을 남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전에 신사라는 근본적
장관의 입을 순수 지었습니다. 그분이 조선의 선계자라고 믿고 유교적 이상상을 꿈꿨다는 거리에도 교화, 선행, 평안의 뜻을 담아 이름 지었습니다. 사대문 역시 유교 사상인 인의 예지신에서 따왔는데 동대문은 흥인지문이라 하여 인을 강조했고 남대문은 숭례문으로 이름 붙여 예를, 서대문은 돈이문으로 의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의 노각은 믿음의 의미를 넣어 보신각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한양도성 설계서부터 사대문, 사소문, 마을 이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확고한 정치 신념을 담은 삼봉 정도전. 그가 설계했던 수도 서울은 지금 인구 1,000만이 머무는 세계적인 도시가 됐습니다. 네. 동대문, 남대문.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잠시만요. 화면 전환이 안 됐습니까? 다시 한번 볼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됐어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남대문은 원래 뭐라고 부르죠? 숭례문.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뭔가요? 숭례문, 흥인지문, 돈이문. 북대문은 없어요. 왜 없을까? 북대문은 없어요. 왜 없을까? 북대문은 없어요. 두 가지 이유. 지리적 이유, 그리고 사상적 이유. 조선시대 때 궁이 어디 있었죠? 광화문이죠, 지금. 광화문. 거기 북쪽으로 뭐가 있습니까? 산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문을 만들 필요가 없었어요. 이 산이 바로 문의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문의 역할. 그렇게 굳이 만들 필요 없었고, 두 번째 사상적 이유로서는 뭐냐? 우리 조선시대 때 통치 이념으로 삼았었던 유학은 어디로부터 온 거죠? 춘추 전국시대로 거쳐 한나라 때 맹자가 최초 이제 그 설계했었던 이 유학을 나중에 이제 명나라 때 주자학이라는 사람이 그것을 다시 개량화해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그러니까 북쪽으로부터 받아들였어요. 북쪽에서. 그러니까 북쪽을 막으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을 만들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흥인지문, 숭례문, 돈이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항상 수도 한양을 들락날락할 때 인간이라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네 가지 단서를 떠올리고 그렇게 행동해라. 즉 네 가지 덕이 있는 행위를 해라. 라는 의미로서 그렇게 이 문에도 건축물에도 다 이렇게 의미가 다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관점의 연속상에서 보게 되면은 인의예지라고 규정될 수 있는 네 가지 덕목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내면 깊은 곳에 이러한 본성이 작동됨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주 악한 행동을 하는 뭘까요? 우리는 분명히 선하게 태어났는데 맹자에 따르면 우리는 왜 그럼 악한 행동을 할까요? 왜일까요? 여러분 맹자에 따르면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는데 분명히 선하게 근거 제시해봐라 라고 해서 맹자는 사단을 제시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 둘러보게 되면은 선하지 않은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맹자가 또 물어봅니다. 야, 쟤 나쁜 짓 하는데 쟤는 왜 그러는 거야? 그럼 맹자는 뭐라고 대답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맹자라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환경, 감정 둘 다 맞아요. 맹자의 대답은 우선 우리의 본성이 악한 건 아니다. 악한 건 아니다라고 해요. 악한 건 아닌데 우리 인간은
선한 본성도 가지고 있지만은 본성과 함께 뭘 또 가지고 있느냐? 그렇죠. 본능도, 죄송합니다. 본성과 함께 본능도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본능,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래요. 욕구. 그런데 이 욕구는 주로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 욕구 자극이 안 돼요. 우리 욕구를 자극하는 거는 내 스스로에게 자극되는 게 아니라 어디로부터? 내 내면에서 욕구가 자극되는 게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욕구의 자극은. 욕구의 자극은. 내 내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오는 거죠. 그렇죠. 외부. 외부 환경으로부터 내 욕구가 자극되는 거예요. 외부 환경이 자꾸 우리의 감각을 자극시켜. 감각을 자극시켜. 지금 오디오가 녹화가 안 되고, 오디오 좀 잘 들리세요, 여러분? 오디오. 네. 여기 지금 오디오가 녹화가 안 들린다고 해가지고. 오늘따라 이게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하네. 이게. 아까 12시 제가 수업이 있었는데, 이게 자꾸 접속이 안 돼가지고, 그때도 수업이 늦었는데, 지금도 그러네. 아마 오늘부터 이 초중고가 전부 다 개강을 해서 그런가요? 어쨌든 우리 인간은 감각을 태어난 존재이고 외부 환경이 우리 감각을 자꾸 자극시켜서 우리의 욕구, 감정이 자꾸 발동되는 겁니다. 맹자는 이런 논증, 이제 뭐 사단 7정이라고 했거든요. 사단 7정 논증이다 했는데 사단, 네 가지 선한 본성의 근거도 갖고 태어났으며 이 본성과 반대되는 선한 본성과 반대되는 7가지 욕구,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7가지 감정, 욕구가 있다 그래요. 희노애락, 구오욕, 애오욕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환경으로부터 자극되는 이러한 감정들 때문에 내가 나쁜 짓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 어머님들이 이런 얘기 잘 합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나쁜 짓 했을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인 감정들을 통제하고 억누를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맹자의 교육은 주로 우리의 선한 본성을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에 방점을 두는 것도 역시 이런 점 때문인 겁니다. 나중에 맹자의 이러한 성선설에 따라서 그럼 통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제 조금 있다가 5쪽 넘어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순자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순자는 버드나무가 술잔이 되기 위해서는 외적인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버드나무가 인간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인간 혼자서, 버드나무가 혼자서 술잔으로 딱 변합니까? 그렇지 않죠.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인간도 가만히 있으면은 술잔으로 선하게 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도 교육이지만 외적인 강제력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 외적인 강제력이 위해서 선한 행동을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맹자하고 다르게 이 부분부터 타인의 힘이 아닌 자력에 의해 수양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싶었습니다. 맹자는. 여기네요. 그런데 맹자의 논리에는 순자가 보기에 맹자의 논리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 인간이 수양을 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저지른다면 우리는 이 사태를 스스로 개선할 때까지
방관한 채 그러면 방관한 채 그냥 둬야 될 것인가? 춘추 전국 시대 어떻게 끝냈습니까? 공자하고 맹자 말대로 하단 잘 교육시켜서 모든 인간은 선하게 되어서 그렇게 끝났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누구의 말대로 순자의 말대로 외적인 강제력으로 인해서 춘추 전국 시대 악이 만연하는 갈등이 만연하는 폭력이 만무하는 그러한 시대가 끝났죠. 순자는 맹자처럼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입니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말했지만 이건 사실이 아니다. 무릇 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성선할 때 선이라고 말한 것은 올바르고 질서 있고 공평하고 다스려진 것이었고, 악이라고 말한 것은 치우치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음험하고 어긋나고 혼란스러운 것이었다. 이것이 선함과 악함의 구분이다. 지금 진실로 사람의 본성을 올바르고 질서 있고 공평하게 다스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상황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예의는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비록 상황과 예의가 있다 할지라도 올바르고 질서 있고 공평하고 다스려진 것에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는가? 순자 핵심 이겁니다. 야, 맹자야, 네가 왜 자꾸 인과 의와 예를 얘기해? 네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인간이 선하지 않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하게 하기 위해서 네가 지금 인의예지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지금 인의예지를 그 인간이 원래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기 위해서 인의예지를 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또 그것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성군, 성왕,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예의, 이런 게 왜 필요하겠어? 만약에 인간의 선한 존재로 태어났으면 가만히 두면 선하게 살 텐데 왜 국가가 필요하고 왜 상황이 필요하고 왜 교육이 필요하겠어? 이것은 이미 인간이 악하게 태어났고 나쁜 짓만 하니까 혼자서는 스스로 고칠 수 없으니까 외적인 강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맹자 네 스스로가 말하고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거가 되겠죠. 계속 읽어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 맹자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본성의 실현의 주체는 자기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맹자의 생각은 현실 사회에서 국가 공권력과 사회 규범을 전적으로 부정하는 논거로도 사용될 수 있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군주, 이 지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맹자의 논거는 매우 위험한 거예요. 흔히 말하는 아나키즘, 무정부주의까지도 갈 수 있던 겁니다. 왜? 무정부주의, 정부나 국가나 사회 제도가 이런 것까지 필요 없게 되버리는 논리까지도 연결이 돼요. 왜? 가만히 냅둬도 편하게 태어났으니까, 또 양지양lik이라는 게 있으니까 알아서 잘 살 수 있는데 굳이 국가가 왜 필요해요? 당시의 정치 군주들에게는 맹자의 논리는 매우 위험한 것이었어요.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은 국가, 질서, 학문, 관습 등과 같은 외적인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순자가 보았을 때 맹자의 성선설은 사변적이고 그냥 이론만 있을 뿐이고 현실은 안 돼. 낙관적일 뿐만 아니라 현실 감각이 결여되어 있는 주장에 불과한 것이었다. 순자의 견해처럼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전제될 때 그것을 교정하고 순치할 수 있는 외적 강제력, 다시 말해 국가 권력이나 전통적인 예의, 전장제도도 관리한다라는 측면, 통제한다는 측면입니다. 예의 전장제도들이 의미심장하게 부각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순자가 주장했던 바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욕망을 불어서도 채워지지 않으면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지 않을 수 없다. 순자도 맹자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욕구, 그런 본능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욕구는 매우 상대적이고 무제한이야. 끝이 없어. 서 있어서 다리가 아프면 어떻습니까? 앉고 싶어요. 앉고 싶으면
자고 싶으면 눕고 싶죠. 누우면 또 어떻게 해요? 뭐 하고 싶어요? 자고 싶죠. 자면 깨고 싶어요? 또 오늘 같은 날 진짜 일어나기 싫었어요. 어제 비 왔잖아요. 그래서 비 와가지고 집에 보일러를 약간 올렸어요. 따뜻하니 좋더라고요. 따뜻하니 좋더라고. 아침에 이제 알람이 울려서 오늘 학교 가야지라고 했는데 진짜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밖에는 비도 오고 그냥 집 안에만 콕 있고 싶었어. 이게 우리 인간의 욕구라는 거예요. 맛있는 거 한번 먹었다고 끝납니까? 아니죠. 또 다른 맛있는 걸 찾죠. 상대적이고 매우 무지한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분수와 한계가 없으면 서로 다투지 않아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존재, 욕망적인 존재예요. 그게 본능이야. 우리 인간의 본능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욕구를 축소시켜야 돼. 그런데 국가나 법이나 예의, 특히 이인의 예지 중에서 순자가 강조한 것은 예거든요. 예는 다른 말로 뭐냐? 얘는 인간이 따라야 할 도리, 즉 인간 사회 규범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 규범, 법 이런 게 예거든요. 예절할 때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하는 것처럼 질서, 법, 제도 이런 것들 제일 강조했어요. 그래서 순자는 이인의 예지 중에 예를 강조했습니다. 예를 강조했는데 그 예로서 즉 국가의 법이나 제도로서 뭘 해야 돼? 일정한 분수와 한계를 서로 가르쳐 서로 지적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지적해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너는 얼마만큼 가질 수 있고 네가 가질 수 있는 건 얼마이고 라고 하는 것을 분수와 한계를 줘주는 것이 그러한 역할이 바로 국가의 법이고 그것을 해주는 사람이 지도자,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어때? 서로 다툰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다투면 사회는 혼란해지고 혼란해지면 한정된 재화는 바닥이 나고 맙니다. 왜? 인간의 욕구는 끝이 없으니까 계속 갖고 싶어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 한정된 재화는 다 이미 마음으로 다 고갈돼. 그럼 어떻게 돼? 고갈된 자원 때문에 우리 인간의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법과 제도 그리고 그것을 실행시킬 왕, 강력한 권력이 왜 필요하냐? 그저 국가를 평안하게 다스리기 위한 것으로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할당해 주는 것, 즉 네가 가질 수 있는 것은 얼마인지 분수를 만들어주고 한계를 지어주는 역할로서 법과 제도 그것을 실행할 군주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네 분수를 알아.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설왕은 이러한 혼란을 싫어하였다. 그래서 예의를 제정하여 질서, 제도, 법 이런 걸 말합니다. 예의를 제정하여 사람마다 분수를 정하고 이 분수에 따라 사람의 욕망을 정도에 맞도록 길러주고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욕망이 결코 재화를 바닥내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재화가 욕망 때문에 바닥나는 일이 없도록 해서 이 둘 욕망과 재화가 서로 연관되어 발전되도록 하였다라는 겁니다. 법과 제도를 통해서 분배를 규정해 주는 것, 즉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한계 지어주는 것, 이게 바로 즉 국가의 법과 제도가 필요한 이유인 겁니다. 그래서 순자는 인간의 욕망이 무한하지만 그것을 충족시켜줄 재화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에 의해 예가 법과 질서가 만들어졌다는 것이 순자의 입장입니다. 이런 순자의 생각에 따라 반대로 인간에게 외적인 공권력과 사회 규범이 없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인간들은 자신들의 욕망 충족에 있어 턱없이 부족한 재화를 놓고 일종의 전쟁 상태, 서양 철학자 홉스에 따르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에 빠지게 되겠죠. 그 결과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무질서 상태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자,
우리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무질서의 상태에 한 달 전만 해도 빠질 수 있겠습니다. 어저께가 그저께가 일본은 또 이런 무질서에 빠졌더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상태입니까? 어떤 상태입니까? 뭐 때문에? 뭐 때문에? 우리 그렇죠. 코로나 구체적으로 뭐 우리 뭐가 필요했었습니까?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코로나 예방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었어요? 마스크 필요했었죠. 그렇죠. 마스크.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욕망, 나를 지키고 싶은 욕망 채우기 위해서,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필수적인 마스크를 가져야 됩니다. 근데 가만히 냅뒀으니까 우리나라도 맨 처음에 가만히 냅뒀으니까 어떤 일이 발생됐어요? 사재기했죠. 그러니까 정작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필요한 만큼 분배가 됐어요, 못 됐어요? 분배가 안 됐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정부에서? 공적 마스크로 돼가지고 일주일에 2개씩 판매했죠. 물론 초반에 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좀 안정화 접어들었고 이제 마스크 대란 사태라고 하는 건 없어졌죠. 그렇죠. 바로 이겁니다. 가만히 두면은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한정된 재화가 바닥나고 한정된 재화가 바닥나면 인간은 서로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싸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법과 제도, 이런 통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순자의 견해입니다. 이게 순자의 견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국시대에는, 춘추전국시대, 전국시대에는 순자의 평판이 맹자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유로 춘추전국시대를 마무리 짓고 순자의 뜻을 이어받은 상황과 한비자의 법과 강력한 통치, 권력을 필요로 하는 그 법가를 그리고 이 사상적 이념으로 통치 이념으로 삼은 진나라가 소멸시킬 수 있었던 거고, 진나라 이후 한나라도 명목성, 겉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유학을 따르고 있지만 실제 통치 방법은 법가와 동일하다고 그랬죠. 이러한 이유로도 순자의 평판이 맹자를 압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코멘터리를 잠깐 보게 되면은, 그런데 여기부터요. 맹자와 순자 당시 전개된 다양한 인성론들은 순수한 철학 논쟁이 결코 아니라 매우 강한 정치 철학적 함의를 지닌 것입니다. 교육적 측면, 정치적 측면을 매우 지닌 것입니다. 본성이 선하다면 인간의 국가의 공권력이나 교육제도가 없어도 자기 스스로 선해질 수 있을 것이다. 후에 맹자의 인성론이 왕권에 저항하는 지식인들의 정당성, 논리, 오타가 많네. 이해해 주세요. 논리로 채택돼서 것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반면 본성이 악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가의 공권력이나 교육제도를 통해서 인간의 선을 훈육할 수 있게 정당성을 확보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맹자가 육아였었죠. 선한 본성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자는 맹자하고 다르게 성악설을 주장했어요. 성악설임에도 불구하고 한비자와 같은 법가로 구분되지 않고 왜 육아로 구분되느냐? 순자도 예, 다른 말로 교육을 통해서, 순자도 교육을 매우 강조한 사람입니다. 교육을 통해서 순자는 인간의 본성이 비록 악하게 태어났다라고 하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강력한 처벌과 제재를 통해서 선한 본성으로 바뀔 여지가 있다. 바뀔 수가 있어요, 선하게. 그래서 순자도 육아에 들어가는 겁니다. 맹자는 선한 본성으로 갖고 태어나서 이 선한 본성을 잘 유지하는 입장이었다면, 순자는 악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으나 이 악한 본성을 교육을 통해서 선하게 고쳐줄 수 있다. 결국에는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선한 본성을 되찾는 거죠. 맹자는 선한 본성을 유지하는 것, 순자는 선한 본성을 되찾는 것. 있기 때문에 둘 모두 선한 본성을 매우 중요시하게 여겼다라는 측면에서 육아로 분류되는 겁니다. 육아로.
그런데 법관은, 상황이나 한비자는 순자처럼 인간은 악하게 태어났어요. 그런데 선하게 바뀔 여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과에 따르면 오로지 가장 중요한 건 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따로 떼어놓는 겁니다. 순자는 교육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게 바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육아로 분류되는 거고, 한비자나 상황은 아예 바뀔 여지가 없어. 여지가 없어. 평생 악한 존재야. 그래서 그냥 법만 필요하다라는 의미에서 법가로 분류되는 겁니다. 그의 제자 한비자, 순자의 제자 한비자가 법가 사상을 도출하는 것도 이 점에서부터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선설, 선한 본성과 악한 본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맹자 이야기를 했었지만은 잠깐 맹자에서는 사실 앞에서 이제 맹자 성선설 얘기는 다 했었어요. 다 했었고, 여기서 나오는 건 뭐냐? 그러면 이제 맹자에 따르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맹자의 성선설과 맹자의 성선설하고 정치, 즉 통치 방식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차마 해를 끼치지 못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 왕들, 여기서 말하는 옛 왕들, 춘추, 공자가 쓴 춘추 나오는 아주 훌륭한 왕들, 덕으로서 이 통치했던 왕들을 말하는 겁니다. 옛 왕들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잔혹하게 대하지 않는 정치를 시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치를 시행하였다. 즉 인간이 선하게 태어났다라면은 그 선한 본성대로 정치하는 그렇게 정치를 했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 부분을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해볼게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맹자의 성서설은 그가 이상으로 삼는 어진 정치의 기초이다라고 합니다. 인간은 선하게 본다는 것은 평범한 인간이 운명을 만들고 스스로 완성해 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다는 뜻이고, 현실을 살고 있는 평범한 인간이 다 오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맹자는 역사 속에 평민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백성이 가장 귀중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고 군왕은 대단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반일하는 백성의 마음에 들게 되면 천자가 되고, 그 천자의 마음에 들어야 제후가 되며 제후의 마음에 들어야 대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언한 맹자의 민본 사상은 평민의 목숨이야 가랑이 같았던 춘추 정부 시대 매우 혁명적 선언이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여기에서 보면은 서양으로 조금 비유를 가져보면은 홉스의 사회계약설이 있습니다. 홉스의 사회계약설은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로 계약을 하죠. 그리고 그 사회를 유지할 군주를 뽑습니다. 근데 군주에게 뭐까지 다 양도합니까? 내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홉스의 사회계약설이거든요. 그런데 내 모든 권리를 다 양도하니까 군주가 나쁜 짓을 해도 이 군주를 내려 끌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없는 게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로크 사회계약서는 인간에게는 자연권이 있어요. 그 누구에게도 침해받지 않는 자연권, 기본적인 권리가 있어요. 이 자연권을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침해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를 계약하고 이 사회를 운영한 지도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도자가 우리의 자연권을 훼손하는, 즉 나쁜 정치를 한다면 우리의 자연권이 훼손됐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지도자를 내려 끌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려 끌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민본 사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맹자는 홉스의 사회계약서라고 비슷할까요? 로크의 사회계약서랑 비슷할까요? 로크가 되겠죠. 그렇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 인간의 권리, 기본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는 사회를 만들었고, 그런데 그 사회를 잘 운영하지 못한다면 지도자가, 우리는 민본 사상에 입각하여서 그 사람을 내려 끌을 수 있는 겁니다. 왜? 군주하고 우리하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거든. 성선설에 따르면 모두 다 똑같이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양지양능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그냥 군주는 단지 우리의 대리인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백성들의 군주가 백성들의 마음에 잘 들어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바로 여기까지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까지만 해볼게요. 여기까지만. 맹자는 힘으로 정치를 하는 것은 패도, 덕으로 인을 해가는 것은 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덕에 의한 정치를 주장했습니다. 맹자가 살았던 춘추 전국 시대는 유력한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무력으로 천하의 패권을 장악하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맹자는 그의 이상주의적 사상을 제후들에게 유세하고 다니면서 패도를 부정하고 왕도를 지창한다. 힘으로 인을 가져가는 것은 패도이니 패도를 다스리려면, 패도를 하려면 큰 나라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 덕으로 인을 해가는 것은 왕도이니 왕도를 펴는데 큰 나라에 할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맹자가 추구하는 인의 정치, 왕도의 정치, 이렇게 민의의 바탕을 둔 정치에 강조를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민심을 좇아 민생을 도모하고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이 바로 왕도 정치. 맹자가 이야기하는 왕도 정치. 즉 왕도 정치 뭐? 민심을, 선한 백성, 그 백성은 선하게 믿어주고 따라주는 그 민생을 쫓아서, 민심을 쫓아 민생을 도모하여 천하의 민심을 얻는 것이 바로 왕도의 기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민의를 외면하는 패도 정치 세계는 힘의 논리에 입각한 것으로서 약육강식에 의존하는 짐승의 세계다. 즉 순자 방식대로 하는 건, 한비자 방식대로 하는 건 이건 짐승의 세계다라고 한 겁니다. 따라서 맹자는 인의를 실현하는 임금을 내치는 것은 역적이지만 폭군을 내치는 것은 정당한 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오히려 지금 민주주의와 다 연결되는 것은 맹자의 사상하고 많이 연결되고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기서 맹자가 주장하고 있는 바는 뭐냐? 만약에 우리가 강력한 법과 통제, 폭력 이런 걸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은 말을 듣겠죠. 그런데 항상 문제가 숨어져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숨어져 있냐? 진나라가 어떻게 망했죠? 강력한 군주가 죽으니까, 그렇죠. 가혹한 법과 토목공사, 봉기 때 망했죠. 강력한 중구, 진시황이 죽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곧바로 봉기가 일어났잖아요. 이 말의 뜻은 뭐냐? 순자나 한비자처럼 강력한 통치와 법과 제도, 처벌로서 백성을 다스리다 보면 백성을 악한 본성에서 선한 본성으로 바꿔주지 않는 그런 교육이 없이 그냥 통제만 하다 보면 백성들은 계속 악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언젠가는 기회만 나타나면 곧 이 국가를 무너뜨릴, 반역을 할 그런 존재로 보게 되는 겁니다. 즉 갈등이 끝나요, 안 끝나요? 갈등이 끝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맹자가 보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국가가 평안하게 유지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이면에는 언제든지 반란, 봉기가 일어날, 즉 갈등의 씨앗이 항상 숨겨져 있는 것이 바로 그 강력한 통치로 다루는 그러한 제도의 문제점인 겁니다. 하지만 맹자대로 왕도 정치를 펼치게 된다면, 민의에 따라서 민심대로 덕으로서 통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평화 상태 그대로가 유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강력한 법과 통제로서 백성을 다스리면 백성 말 듣겠죠. 왜? 백성이 착해서가 아니라 뭐 때문에? 처벌이 무섭기 때문에 말 듣는 거예요. 그런 군주가 사라지면 바로 반란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맹자대로 왕도 정치를 하게 되면 백성들이 왕의 말은 왜 잘 듣습니까? 왕도 선한 존재이고 그 선하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즉 덕으로 다스리니까 백성도 그 말을 왜 들어요? 백성도 역시 선한 존재로서 덕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가 잘 맞는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왕도 정치의 기본입니다.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 뭘로 이어지느냐, 왕도 정치에 관한 이 동영상 자료 하나 보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그리고 맹자가 이야기한 왕도 정치 동영상을 보고 왕도 정치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항산은 항심이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얘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그 다음 이제 순자 정치 교육으로 넘어간 다음에 경제까지 쭉 나머지 제도들을 한번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E클래스 쪽지 이런 것들로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